2025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낡은 빌라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유난히 차가웠다. 이른둘의 박정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옆자리의 냉기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새삼 느껴졌다. 평생 시장 골목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억척스레 살아왔고 두 자식도 번듯하게 키워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정도로 각자의 삶에 바빴고 넓지 않은 집안을 채우는 건 고장난 듯 삐걱대는 낡은 벽시계의 소리와 그녀의 깊은 한숨뿐이었다. 얼마 전 IT 회사에 다니는 29살 손녀 민지가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에 늘 푸른 인생이라는 중장년층 SNS 앱을 깔아주었다. 할머니,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도 구경하고 글도 남기고요.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한 화면과 자판 치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길어지면서 정숙 씨는 조금씩 그곳에 익숙해지려 했었다. 익명의 공간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곳에서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작은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 최라는 닉네임의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이었다. 온화한 미소에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해외의 멋진 연구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저명한 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라고 소개하며 종종 한국의 풍경과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글을 올리곤 했다. 박정숙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올려주신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느껴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정숙 씨의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잔잔한 설렘이 일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글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자체가 생경하면서도 기분 좋은 떨림으로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답장을 눌렀다. 어머, 별것도 아닌 글인데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 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 같아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마이클 최, 아니 정재훈 교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숙 씨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숙님, 오늘 아침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이곳은 오늘도 연구와 씨름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정숙님의 따뜻한 글을 보면 잠시나마 고국의 향수를 느낍니다.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에는 언제나 정숙 씨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그녀가 올리는 소박한 반찬 사진, 동네 공원 산책길에 찍은 들꽃 사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숙님은 참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니셨군요. 그런 순수함이 정숙님의 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숙님의 음식 솜씨는 사진만 봐도 느껴집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번 대접받고 싶습니다. 하하. 남편에게서도 자식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살갑고 다정한 말들이었다. 그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는 사막의 단비처럼 정숙 씨의 외로운 마음에 스며들어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잊고 지냈던 화장품을 꺼내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빛바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기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아주 조금은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낯선 부끄러움과 함께 작은 기쁨을 느꼈다. 그녀의 일상은 서서히 정 교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가 좋아할 만한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버스를 타고 시내 공원까지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설렘으로 가득 찼다. 손녀 민지는 할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가끔 혼잣말을 하며 수줍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민지가 넌지시 묻자 정숙 씨는 괜스레 얼굴을 붉히며 아니다, 뭘, 그냥 말벗이 하나 생겼다라고 얼버무렸다. 속으로는 이 아이가 알면 주책이라고 놀리겠지 싶어 괜히 더 말을 아꼈다. 민지는 늘 푸른 인생, 앱을 할머니에게 깔아준 장본인이었지만
할머니가 그 안에서 정체 모를 누군가와 지나치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사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그 앱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다들 자기 속셈이 있어서 접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충고에 정숙 씨는 예상외로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함부로 하니. 정 교수님은 아주 훌륭하고 점잖은 분이시다. 너처럼 젊은 애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정숙 씨는 오히려 정 교수와의 관계를 민지에게 더욱 숨기려 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그와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했고, 민지의 순수한 걱정마저도 자신과 정 교수의 고결한 관계를 시기하는 방해꾼의 잔소리처럼 느껴졌다. 정 교수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끈끈해졌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의사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 연구에 투신하게 된 극적인 사연, 외로운 타국 생활의 고충 등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털어놓으며 정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때로는 연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리기도 했지만 결코 정숙 씨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런 그의 고고한 태도는 정숙 씨로 하여금 그에 대한 존경심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다. 정숙 씨 또한 남편과의 사별 후 느꼈던 사무치는 그리움, 무심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젊은 시절의 못다 이룬 꿈 등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정 교수는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따뜻한 공감과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정숙님,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이제라도 저를 만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정숙님의 든든한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마법처럼 정숙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그녀는 정 교수를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어쩌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도 있을 운명의 상대로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덧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을 지나 창문 너머로 첫눈이 흩날리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 교수는 곧 오랫동안 진행해온 연구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계획이라며 돌아가면 정숙 씨를 가장 먼저 만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숙 씨에게 나의 소중한 뮤즈, 내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시적인 애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숙 씨는 그런 그의 말에 밤잠을 설치며 설레었다. 그가 보내주는 해외 연구실 풍경 사진, 그가 거닐었다는 아름다운 호숫가 사진 속에는 언젠가 자신과 그가 함께 그곳을 거닐고 있을 행복한 미래의 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교수에게서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연락이 왔다. 정숙님,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해온 연구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경쟁기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연구 자금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는데 당장 이번 주까지 긴급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 2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숙님께 이런 민망한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 이렇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정숙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숙님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신다면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은혜부터 갚겠습니다.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정숙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인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창한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그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래, 이 정도는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좋은 일에 쓰는 돈이지 않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 중 일부이자 혹시 모를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가슴을 졸이며 은행을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ATM 기기에서 돈을 뽑아 정 교수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외국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 돈으로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돈을 보낸 후 정 교수는 몇 번이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정숙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가장 먼저 정숙님을 찾아뵙고 큰 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숙 씨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의 위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전에 없던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정 교수는 또다시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이번에는 연구 자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곧 거액의 연구 성공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며 그때까지만 잠시 융통해 줄 수 있겠냐고 더욱 간절하게 호소했다. 정숙 씨는 또다시 그의 눈물 어린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 사람이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그녀는 이번에도 남은 비상금과 얼마 안 되는 예금까지 모두 꺼내 그에게 보냈다. 그 후로도 정 교수의 금전 요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양한 이유와 더욱 커진 액수로 계속되었다. 한국 입국을 위한 비행기 표 발권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현지 병원 입원비, 한국에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한 계약금 일부 선지급, 심지어는 그가 한국으로 가져올 연구 자료와 고가의 장비들이 세관에 묶여 있는데 통관을 위한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까지 등장했다. 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지만 정 교수는 그때마다 정숙님,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꿈에 그리던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제발요. 라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때로는 감미로운 사랑의 언어로, 때로는 눈물 어린 호소로, 때로는 은근한 협박으로 정숙 씨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다. 정숙 씨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민지 몰래 몇 년 전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묻어두었던 마지막 적금을 깨고 심지어 오래전에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연금 보험 해지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 현금 인출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사용처를 묻거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건넬 때면 아들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그런다. 내가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며 오히려 역정을 내고 둘러댔다. 정 교수님이 한국에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고생은 한순간에 끝날 거야. 그땐 민지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다 설명하고 사과해야지. 그리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밤늦도록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며 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 번 엿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국제 로맨스 스캠, 해외 교포 의사 사칭 사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본 민지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과 사기 수법들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레퍼토리는 할머니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정재훈 교수라는 남자의 행동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민지는 당장 할머니에게 달려가 자신이 밤새도록 찾아낸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들과 피해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여주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설득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정재훈인지 뭔지 하는 사람,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돈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정숙 씨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천박하고 악의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냐. 정 교수님은 절대 그런 저급한 분이 아니시다. 네가 뭘 알아서 감히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이미 정재훈이라는 환상에 깊이 중독되어 있던 정숙 씨에게 민지의 절규는 그저 자신과 정 교수의 숭고한 사랑을 시기하는 철없는 손녀의 질투, 어린 방해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민지를 악기처럼 매몰차게 밀어내고 정 교수를 광적으로 감쌌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골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날카롭게 패여만 갔다. 정재훈은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고 더욱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민지와의 다툼으로 인해 심란해하고 고립되어가는 정숙 씨에게 우리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기 마련입니다. 정숙님.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지요. 정숙님은 오직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며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그녀를 더욱 강력하게 세뇌하고 자신에게 광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 정숙 씨는 이제 주변의 모든 진심 어린 조언과 걱정을 차단하고 오직 정재훈의 달콤한 속삭임만이 진실이라고 맹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정재훈과 그와 함께할 눈부시게 빛나는 황혼의 로맨스만이 존재했다. 현실의 초라하고 낡은 빌라와 고독한 일상은 곧 막을 내리고 장밋빛 낙원이 펼쳐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정성껏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의 감옥 속에 기꺼이 갇혀 점점 더 파국적인 결말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정재훈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영혼을 지배하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마침내 정재훈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정숙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정숙님,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꿈 같은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자신의 막대한 자산을 안전하게 반입하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요구한 액수는 정숙 씨가 가진 거의 모든 남은 재산,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유일한 재산인 이 낡은 빌라의 전세 보증금과 평생 부어온 개인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다. 이것만 순조롭게 해결되면 정말로 우리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정숙님,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를 믿고 이 마지막 관문만 함께 넘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달콤하고도 간절하며 비장하기까지 한 속삭임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숙 씨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이성의 끈마저 여지없이 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녀의 텅 빈 눈에는 이미 현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정재훈이 만들어낸 황홀한 신기루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곱게 화장을 하고 장롱 속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어딘가 붕 떠있는 듯 가벼웠다.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전세 보증금과 연금까지 찾아 마지막 송금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민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보내시면 안 돼요. 그 돈 보내시면 할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제발 멈추세요. 민지는 거의 실신할 듯 울부짖으며 할머니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이미 정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민지의 손을 미친 듯이 매몰차게 뿌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것 놔라. 내 인생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기회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막아서는 것이냐.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한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결국 정숙 씨는 민지의 처절한 절규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차가운 ATM 기기 앞에 섰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정재훈이 신신당부하며 알려준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번호를 한자 한자 힘겹게 입력했다. 마지막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짧은 해방감과 함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도의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지. 송금 완료 메시지를 캡처하여 정재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마자 그의 프로필 사진이 순식간에 기본 이미지로 바뀌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정숙 씨가 다급하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라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불안감에 휩싸여 늘푸른 인생 앱에 접속하자 마이클 정재훈 교수라는 아이디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로 바뀌어 있었다.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이 마치 강력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손끝부터 마비되어 오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꿈을 꾸어왔는지, 눈앞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은행 바닥에 싸늘한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가 울면서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정숙 씨는 이미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 채 텅 빈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은행 직원의 다급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몇 가지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을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모아온 모든 것,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한 줄기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잔인한 사기극의 제물이 되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초겨울의 스산한 바람보다 더 차갑고 혹독한 절망의 폭풍이 그녀의 온 영혼을 남김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그리고 텅 비어버린 마음. 박정숙 씨는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방 안에 시체처럼 틀어박혀 지냈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그렇게 어리석고 허망하게 모든 것을 내어준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증오스러웠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운 후회와 지독한 자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민지는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죽이라도 끓여 입에 떠넣어 주려 애썼지만 정숙 씨는 이미 삶의 모든 의욕과 의미를 상실한 듯했다. 민지는 앙상하게 말라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삼켰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단호하게 할머니를 말리지 못했던 자신을 끝없이 원망했다. 경찰 수사는 예상대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사기꾼은 해외에 거점을 둔 전문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었고 대포통장과 해외 IP를 이용한 치밀한 수법으로 인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정숙 씨가 잃어버린 돈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삶의 조각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유흥비보다 못한 하찮은 돈노름에 불과했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로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정숙 씨의 귓가에 민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이렇게 계속 방 안에만 계시면 정말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지세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할머니처럼 힘든 일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심리상담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용기 내서 같이 가보실래요? 정숙 씨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지만 자신 때문에 점점 더 야위어가고 눈물 마를 날 없는 착한 손녀의 얼굴을 보자 아주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민지는? 며칠 후 정숙 씨는 마지못해 민지의 손에 이끌려 로맨스 스캠 피해 노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어색하게 앉아만 있던 그녀였지만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아픔과 상실감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던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진솔하게 나누고 따뜻하게 보듬으며 아주 느리고 더디지만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창문 너머로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던 어느 날 오후, 정숙 씨는 거실 창가에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시든 난초 화분에 아주 오랜만에 물을 주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이미 죽은 것처럼 메말라 있던 낡은 난초였지만 문득 자세히 들여다보니 흙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연두빛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정숙 씨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메마른 눈가에도 아주 오랜만에 자신도 모르게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쓰리고 아팠고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과 피 같은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지만 아주 작고 여린 희망의 씨앗 하나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다시금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언젠가 할머니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다시는 할머니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가 이 세상에 생기지 않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열한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작은 목소리라도 끊임없이 내겠다고. 아직 세상은 차갑고 무서운 곳일지도 모르지만 아주 작은 관심과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정숙 씨의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의 새싹은 그 작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오늘도 한 뼘 더 햇살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다.